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이제 어떤 부제를 하나 잡아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특강을 한번 하는 건데, 자,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도, 건축법 중에서 용도 파트거든요. 용도 변경, 용도 분류, 건축 절차, 되게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특강 2시간이지만 용도 변경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맞히게 하자. 무조건 맞히자. 그래서 사람들 다 틀릴 때 나는 2문제를 맞춰서 저 사람 2문제 틀렸고 나 2문제 맞췄어요. 그럼 10점 차이 납니다. 저 사람이 2문제 틀렸으니까 2.5점이 한 개당 2.5점이니까 2문제 5점 마이너스죠. 난 플러스 2개니까 5점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 10점 차이 나는 거니까 이 목적을 하나 잡고 한번 이번 특강 시간에는 건축법만 갖고 건축법 중에 용도 변경 그리고 용도 분류 위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프린트 출력하시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고 용도 분류 한 방에 끝내기라고 해서 명품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특강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제 프린트 하신 다음에 보시면 1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용도 변경 한 방에 끝내기라고 해서 이제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건축법이 7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용어 정리 파트가 일단은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건축물, 그리고 대지, 그 다음에 건축행위,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요 파트가 무조건 나오는데, 그럼 일단 건축법은 건축물에다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물에 규제하는데 그 중에 건축물 중에 안 받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건축물 중에 건축법 안 받는 게 4가지. 고철, 문간 4가지 있었죠. 고가 뭐야? 고속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시설, 문화재, 지정 등록, 가시적 문화재, 그리고 컨테이너인데 고상철 문간방 살았다 이랬었잖아. 그래서 요거 적용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건축물에 적용하는데 제외되는 4가지가 있다. 간략하게 외워둬야죠. 그리고 건축법은 공작물에 적용합니다. 공작물에다 적용을 하는데 그중에 적용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공작물은 다 적용하는 게 아니야. 적용 안 하는데 일부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붕이 없는 거잖아. 우리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물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과 또는 뭐야? 지붕을 일단 갖춰야 되고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되잖아. 그럼 토지에 일단 정착이 되는데 지붕과 또는 뭐 있어야 돼? 일단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지붕. 그 다음에 기둥. 이것만 갖고 있어도 건축물이고 또는 뭐까지 있으면 돼? 벽. 그럼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이죠. 근데 이거에 딸려있는 부수되는 대문 담장 포함하겠다. 그리고 밑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채우지 않고 매번 했으니까 제가 참패한 거 아니죠?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전부 채우지 않고 이것도 건축물로 보겠다. 그런데 이거에 딸려있는 시설들 이 전체를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 건축물을 적용을 하는데 지붕이 없는 공작물들은 안 합니다. 근데 일부를 적용한대요. 일부를 적용하는 게 24, 688, 30에서 혹시 들어봤는지 688, 30 확인만 하겠습니다. 옹벽하고 담장이 2m를 넘었어요. 옹담이라고 그랬죠. 옹벽하고 담장이 지붕이 없는 공작물인데 2m를 넘으면 야 이거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상 신고는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m를 넘는 광고탑 이런 거. 그래서 광고 왜 하는 거죠? 물건 사라고. 광고 나오면 4m가 기억나면 돼요. 옹벽 담장 나오면 2m 기억나면 되고. 그러면 요거 넘을 때는 건축법 적용받아서 신고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6m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뾰족한 거, 6뼈 쪽이라고 그래. 6뼈 쪽. 뾰족한 거. 그리고 8m를 넘는 뾰족한 거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뭐 철탑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8m를 넘는 게 있고 하나는 8m 이하인데 고가 수조가 있어요. 고가 수조는 8m 넘는 경우고 8m 이하의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소. 이거는 이제 공작물들이지만 이 일정한 기준에 맞게 되면 공작물이지만 건축법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언급했던 거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라서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다 보면 따라가는 설비가 있겠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거 대지 위에다 지어야 되니까 대지. 그래서 적용 대상물과 적용 대상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전면 적용 대상 지역은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은 다 적용하겠다 해서 도간 농자 중에 도시 지역의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 도시 아니더라도 도시 외에서 개발할 땅이 지구 단위의 구역이죠. 도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많은 지역이 동읍 지역이야. 동읍인데 서민구가 50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부 적용하고 이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분 적용으로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다 적용하는 지역도 있고 부분 6개를 지금 안 하는 지역이 있다. 그중에 규제하는 거는 건축행위, 대손행위, 용도 변경인데 건축은 5가지, 대손 8가지 끝이거든요. 근데 이 용도 변경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하니까 남들 틀리는 거 우리 맞춰주자. 2시간만 투자해서 맞춘다 그러면 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용도 변경 관련된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기타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제 용도 변경 파트를 좀 할 건데 그럼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얘인데 얘를 토지에 정착한 이 건물들을 한꺼번에 내가 이제 다 짓고 나면 용도를 기재해야 되니까 얘가 28개 용도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는 28개 용도입니다. 28개인데 그 1번부터 2번, 3번, 4번에서 쭉 해서 28번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건축물의 용도 1번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2번이 뭐예요? 공동주택. 3번이 뭐예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해가지고 장례식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물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다 져서 건축해서 사용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때 용도 28개 하나를 등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많은 용도 종류 중에 얘는 단독주택이다. 얘네들은 공동주택이다.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건축물 짓겠다고 내가 이 건축물을 하나 짓건데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이고 현재 6가구로 나누고 이걸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거는 세를 좀 주면서 내가 봐도 살겠다. 그러면 단독 소유니까 내 건데 여러 가구 살면서 3계층 이하로 바닥 면적이 660 이하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종류가 뭐가 되냐면 단독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을 지려면 제일 먼저 내가 건축주로서 땅을 사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면 설계자가 도면을 준 걸 갖고 나는 건축 허가를 받겠다. 그럼 건축 허가권자가 원칙이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라 시군구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는 바람에 특특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됐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아주 규모가 좀 커졌다. 21층 이상,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존에 수업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특광에게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분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도지사가 없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뭐예요? 승인권자예요. 그럼 이제 허가 받았으면 1년 안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서 신고하고 착공을 막 했어. 다 해서 시공 다 끝냈습니다. 감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감리 완료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가지고 쓰겠다라고 승인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딱 7일 안에 검사한 다음에 교부를 해줘요. 그럼 이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때 용도를 여기 다가구 주택이라고 안 쓰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이라고 등재하고 가로 열고 다가구 주택 써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대로 사용 유지하다가 나 이거 요거만 좀 분리해서 팔고 싶어 그러면 여러 가구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 다세대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이제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려면 그러면 같은 용도냐 다른 용도냐 센 거로 가는 거냐에 따라 허가냐 신고냐 아니면 기재 변경할 거냐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도 변경은 센 거로 가게 되면 규제가 센 거로 가게 되면 허가, 약한 거로 내려가면 신고 이렇게 해놔서 요 파트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그 부분이고요. 그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경미한 건물 짓는 거면 신고로 해도 되고 국가 공공건축물을 국가 등이 건설할 때는 협의만 하면 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거로 보고 착공도 1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하면 똑같이 가는데
예, 협의 대상 검경 고침물의 경우는요. 사용 승인 안 받고 바로 유지 관리로 가서 유지 관리 하다가 용도 변경할 일 있으면 용도 변경하면 되고 없으면 나중에 오래됐다. 철거하기 전에 건물 철거 신고하고 며칠은 되고 나서 30일 안에 신고하면 계약 후부터 죽는 거 가치가 간단한 개념 절차인데 그 전체 부분 중에 일단은 사용 승인이 난 상태에 용도 기재된 이후에 용도 변경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려고 지금 제가 달려온 겁니다. 근데 그 프린트 보시면요. 1페이지 봐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용도 변경 한 방에 끝내기라고 써있죠. 거기 보시면 1. 건축 기준의 적합성. 건축물을 만약에 내가 지금 다가구 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이 단독 주택입니다. 네, 다세대 주택은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단독을 공동으로 바꾸려면 그 공동주택으로 바꿀 때 당시에 이 땅이 공동주택이 가능한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용도 지역에. 그래서 쌍가로 이번에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왔죠. 그 종류 중에서 여기서 1번에 단독주택부터 나왔을 거예요. 단독, 2번이 공동, 3번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뒤로 넘기시면은 페이지 4페이지까지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종류를 오른쪽에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나열된 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제가 밑줄을 제가 쳐놓고 글씨를 진하게 해놓은 것들은 좀 잘 나오는 거니까 걔네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5페이지에다가 또 최종 총정리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장 정리하면 되는데 그중에 이거를 암기하거나 또는 외우려고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1종, 2종 근생 구분이 일단 되면 일단 좀 쉬워집니다. 1종에 있던 게 켜지면 딴 데로 가고 2종에 있던 게 커지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럼 얘네들 정확하게 알아두고 특이한 거 알아두면 용도 변경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분류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린생활시설 분류하기 전에 거기 1페이지 보시면 1종 근린생활시설 있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돼 있죠. 그리고 2페이지에 4번에 2종 근생 중에서 1종 근생 양이 이만큼이면 2종 근생 양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종을 외우는 게 나을까요? 2종을 외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1종 외우고 모르겠으면 2종 하면 되잖아. 그죠? 근린생활시설이란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열고서 와서 보이는 것들이 다 근린생활시설인데 그중에 내가 1종인 걸 알아. 근데 1종인 거가 아닌 거에서 못 봤어요. 그럼 다 2종으로 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을 명확하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종은 여기 있을 거다 간주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하도 암기하려면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에 따라 제가 한번 그 근린생활 분류를 위한 기억 연상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되 제가 하는 대로만 했을 때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안 하시면 전혀 효과 없어요. 한번 저랑 같이 하시는데 제가 뭐 할 거냐면 자 이제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림 연상법이에요. 그림. 제가 16년 강의했거든요. 16년 강의해보면서 제일 외우기 쉽고 했던 것 이거 방법 저거 방법 다 해봤겠죠. 저는 교육자였고 교육 강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쉽게 이해하고 빨리 암기해서 점수가 나오게 하는 게 전 목적이에요. 그 사람한테 학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학문 가르치려면 내가 대학에서 강의 계속 해야죠.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저 강의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봅시다지. 여러분은 수험생이고 답을 맞춰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답만 가르쳐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 저는 그거를 안점으로 저는 강의할 거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도화지 하나 그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단어를 한 15개 단어를 한번 외워볼 거예요. 그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외우는 게 빠르다라는 거 인식이 되면 일종 문생과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얘랑 똑같이. 지금 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자, 하늘이 있고 이런 구름이 있고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제일 먼저 단어를 제가 깔 겁니다. 하늘, 구름, 우산, 사람, 그리고 주머니, 동전, 바다, 고래. 지금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외울 거야. 하늘, 구름, 우산, 사람, 주머니, 동전, 바다, 고래, 물줄기, 무지개, 스키. 그리고 짝대기, 파리, 똥. 총 15개 단어입니다. 이 15개 단어를 제가 지금 이제부터
칠판에다가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그려보는 거야. 내 머릿속 그려보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면 아, 그림이 외워진 겁니다. 그럼 단어 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요 단어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바라보시되 눈을 지금 감으세요. 감으세요. 저는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눈 뜨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자, 눈 감으시고 제가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거니까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야. 자, 눈 감았죠? 저 감았다고 간주하고 갑니다. 눈 뜨면 재수 없을 겁니다. 눈 감으세요. 자, 그러면 그림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이 보여요. 하늘,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싹 흘러와. 구름이 있는데 구름 밑에 우산이 하나가 보여요. 우산이 하나가 보이는데 우산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가 보여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그에서 동전 있죠. 500원짜리 동전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동전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동전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다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바다에 고래가 한 마리 보여요. 고래가 하나씩 보이는 거야. 고래가 보이는데 고래가 물줄기를 확 품으면서 오고 있어요. 고래가 뭘 품어요? 물줄기. 품으면서 쭉 오는데 그 물줄기 사이로 무지개가 하나 보입니다. 그 무지개 사이로 누가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오고 있어요. 스키 타고 막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손에 작대기를 끼고 있어요. 작대기를 하나 듣고서 걔가 있는데 맨 끝에 작대기 끝에 파리가 꽂혀 있어. 파리가 꽂혀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똥이 삐져나왔습니다. 자, 눈 뜨세요. 자, 눈 떴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지금 했던 건데 그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오래 갈 겁니다. 단어로 외우면 아까짜 따서 절대 오래 안 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일단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 그릴 때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써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있었는지부터 할게요. 맨 번째 뭐 있었죠? 하늘. 제가 쓰면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야 돼. 하늘 다음에 뭐였지? 구름, 그렇지, 구름. 구름 다음에 뭐였죠? 구름 다음에 우산 있었어. 우산 다음에 뭐였죠? 우산 다음에 뭐였어? 우산 다음에 사람이었죠. 사람 있었죠? 확인해 볼까요? 자, 하늘, 구름, 우산, 사람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사람 밑에 뭐 있었죠? 동전, 주머니 밑에 뭐 있었지? 동전 다음이 뭐야? 동전 다음에 뭐야? 바다 다음에 고래 다음에 뭐야? 물줄기 다음에 뭐였죠? 무지개 타고 누가 따라와? 스키 타고 온 사람이 장갑 끼고 있죠. 장갑에 작대기 갖고 있어. 작대기에 팔이 꽂혀 있었죠. 팔이 끝에 뭐 나왔어요? 똥. 이거. 주머니, 동전, 바다, 고래. 그리고 뭐야? 물줄기, 무지개, 스키. 그리고 작대기, 파리, 똥. 맞잖아요. 이게 저랑 그림으로 외우는 게 이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1종근생, 2종근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습하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순서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물어봐도 대답이 나와요. 근데 단어 이렇게 외워가지고 쓴 사람은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는 뭘로 바꿀 거냐면 일종 근린생활서로 바꿀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관련된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서로 바꿀 건데 여기 일종 근린생활서에 지금 현재 있는데 내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아침에 일요일이라 공부하려고 도서관 가려고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인데 가면서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가면서 돌아오면서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것들을 전부 다 일종근생으로 기억하시고 내가 못 봤던 거는 다 이종근생이거나 다른 데 갔을 거다라고 간주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근생만 정확하게 외우자 이 얘기예요. 제기는. 그럼 일단 일종근생. 자,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몇 쪽으로 본다? 이쪽. 모르겠으면 대충 이종이나 딴 거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앞으로 가면서 보는 것들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야.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으십니다. 자, 눈 감으세요. 자, 아침에 공부하려고 나왔어. 공인중개사 내가 공부 좀 하겠다. 독서실 가겠다. 일요일날 나왔어. 책가방 딱 메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눈 감고 들으세요. 자, 이제 내가 공부 좀 하려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뭐 좀 먹자 해서 왼쪽에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이 보여. 뭐 식품 잡화 이런 것들이 모아놓은 그런 데 가서 새우깡 얼마예요? 했더니 1,000원이랍니다. 새우깡 얼마요? 1,000원. 그럼 1,000원 주고 샀어.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왼쪽에 이제 공법 그 스마트폰 딱 틀면서 왼쪽에 스마트폰 딱 보면서 가는 거야. 가면서 왼쪽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미용원 보이고 이용원 보이고 미용원 이용원 뭐 세탁소 보이고 주변에 이제 그 조그만 그 세탁소 있죠. 큰 세탁소 말고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위생관리나 의료, 뭐 세탁수선하는 거. 그리고 위층에 보니까 의원도 있고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보여요. 그리고 거기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같은 거 막 보이고 왼쪽으로 쭉 가서 돌아다 보니까 정면 쪽에 도서관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제 가려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실료가 1,000원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원을 딱 내고 번호표를 받았어요. 받아서 걸어가서 이제 딱 로비 갔더니 1층에서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갑니다. 가가지고 올라갔어요. 반을 돌아서 또 하나 올라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열람실이. 들어서 바로 앞에 딱 내 자리가 있길래 자리에 책가방을 딱 놔두고 자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해서 공법책을 딱 봤는데 흐름 잡는 부동산 공법 요약집 알러브 부동산 공법 고상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책을 써놨어. 옆에 있는 사람도 공공기준기사 공부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또 반갑잖아. 아 그러면 이 사람 만난 김에 우리 좀 쉬었다가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좀 먹읍시다 해서 매점을 찾는데 매점이 지하에 있답니다. 그럼 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2층에서 돌아가지고 절반 1층에서 1층 내려왔는데 또 돌아야지 지하니까 또 돌아서 절반 내려와서 1층 딱 내려오니까 저기 매점이 보입니다. 매점 커피 팔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했더니 300원이랍니다. 아이스크림 얼마? 300원. 300원 주고 이제 하나 딱 사 먹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막 했어. 아,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거 가면 졸릴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딱 보니까 왼쪽에 탁구장에 보이고 오른쪽에 체육도장에서 애들이 검도하고 태권도 하는 그런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 한 게임 칩시다. 그래서 했더니 500원이래요. 얼마요? 500원. 그래서 500원 주고 한 게임을 딱 치고 나니까 땀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몸이 풀렸으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지하로 가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1층 올라왔어요. 1층에 절반 올라와서 2층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딱 이제 앉혀놓는데 딱 앉았더니 핸드폰에 무쟁조가 너무 많이 왔어. 집에 전화했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오랍니다. 가방 쌉니다. 다시 2층에서 절반 돌아서 1층으로 나와서 이제 왼쪽에 다시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겠죠. 자, 바로 보니까 바로 옛날 동사무소 지역 자치센터 있고요. 파출소 있고 지구대 있고 소방서 우체국 보이고 보건소 공공도서관 아까 있었던 옆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거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쭉 가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나오는데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고스톱 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점당 10원치나 봐. 막 이년아 돈 내놔 저년아 싸우고 있어. 막 그리고 마을 공동 작업소 구판장 같은 거 있고 대피소 있죠. 지역 아동 보호하는 센터랑 여기 옆에 변전소가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려고 배전시설, 통신시설 같은 거 해놨어요. 양수장, 정수장 같은 거. 그거 해놓고 정면에 우리 집이 보입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참에 잔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본 거가 몇 종근생이었었냐면 1종근생이었어요. 그러면 슈퍼에서 아까 얼마 냈죠? 1,000.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1종근생인데 만약 슈퍼 같은 소매점이 1,000 이상이면 판매설로 빠져요.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부터 쭉 해서 아까 전에 우리 매점이라는 건 술을 판매 못하는 거거든요. 술 판매가 안 되는 거를 휴게음수점이라고 그러고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면 일반 음점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는 매점을 받지 주류 판매점을 못 받잖아. 그럼 1종근생에는 휴게음점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얼마였죠? 300. 그래서 바다 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1종근생인데 300 이상이 되면 2종근생으로 가요. 그리고 탁구장 아까 함께 치는데 얼마 받았죠? 500.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탁구장 체육도장은 1종근생인데 만약에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빠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까 도서관에서 봤던 거죠. 갔다 왼쪽에 가는 게 변전소, 보건소, 양수장, 전화고, 파출소 봤죠. 지금 봤던 거가 다 몇 종 근생이냐면 1종 근생입니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들은 이제 여기서 못 본 건 다 몇 종이에요? 2종 근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종 같은 경우는 사는 거 1로 시작해서 2로 끝났잖아요. 1로 시작해서 몇으로 끝났어? 2로. 그러면 1종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볼까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있어요.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났잖아. 그럼 이거 시작한다는 뜻이고 시작 2로 끝났다. 끝. the end. 끝. 죽었다는 얘기죠. 죽는 거는 대부분 2종 근생이에요. 사는 거는 대부분 1종 근생이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느낌상 딱 맞춰보세요. 탁구공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사는 거잖아. 그건 일종이야. 일종의색. 근데 당구공 맞으면 죽어. 즉사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 이종의색이야. 당구장. 아까 탁구장하고 체육도장 있었는데 당구장 없었잖아. 볼링장은 이종의색입니다. 즉사. 테니스장 없었죠. 이종. 이영택이 테니스공 치면 187kg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다 몇 종? 2종. 그리고 그 장의사 있죠. 장의사. 죽는 거잖아. 장의 물품 판매점. 근생이거든요. 2종의색입니다. 제발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 대부분 몇 종이에요? 1종. 둘이서 하는 거 둘이니까 2종이겠지. 그럼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 노래 연습장 없었잖아. 2종이니까. 1종에서 못 봤죠. 제 말뜻 이제 좀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일단 1종, 2종 문생 구분이 되는데 그럼 그 프린트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1종 근린생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3번. 1종 근린생활서 한번 보세요.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해당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을 보는데 이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이라고 됐어요? 1천 미만. 아까 슈퍼 있었죠, 슈퍼. 슈퍼마켓 아까 새우깡 얼마? 1,000. 1,000 mi만이면 1종 근생인데 1,000 이상이면 판매소로 가요. 그리고 2번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음료차, 음식, 빵, 떡, 과자 이게 술 판매 못하는 휴게 음식점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3번에 이용원, 자발 1이 뭐죠? 영어로?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그래서 원으로 끝나면 전부 다 1종 근생이더라고. 미용원, 이용원, 침술원, 한의원, 한방의원, 의원 있죠? 의원, 조산원, 한우조리원 다 1종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2지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에 미용원, 이용원, 목욕장, 목욕원, 세탁소, 세탁원이라고 그래요. 위생관리나 의료, 세탁, 수선하는 것들. 그리고 4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근원인데 그래서 치과의원은 여기 있고요.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이야. 병원으로 끝나면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으로 끝나면 무슨 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이에요. 의원으로 끝나면 뭐예요? 1종 의생이고 개인병원이고 종합병원이거든요. 법인이고 그리고 조사는 안마, 산후조리원 등 진료 치료를 위한 것들은 1종 의생이다. 그리고 뒤로 넘기면 3페이지, 2페이지에 탁구장하고 체육도장이 아까 얼마였죠? 500 미만이 1종.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가 있습니다. 2번 지역자치센터부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부터 해서 공공도서관 아까 들어갈 때 1,000원 냈죠? 1,000 미만인 거 다 1종 의생이라 모든 동네에 다 파출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7번에 마을에 간 마을 공동작업소,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8번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그리고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들, 정수장, 영수장. 그래서 지금 본 게 1종인데 2종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1종에서 못 본 건 2종에 있겠구나 하고 보시는 거야. 그럼 2종 보시면 4번에 자 공연장. 이거 뭐냐면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석거스장 이게 공연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쉽게 말하면 비디오방입니다. DVD방, 영화방. 그게 500 미만이면 여기 2종에 와 있어요. 여기 없었잖아. 2번 종교집회장은 좀 잘 나와요. 현관편에 보세요.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은 옛날에는 이게 바닥 면적이 300이 기준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500으로 거기.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이면 500 미만. 그래서 종교집회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이거 종교시설로 가요. 동네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일 것이다. 500 미만. 그래서 500 미만이면 2종이다. 500 넘으면 뭘로 간다? 종교시설.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종교 집회장 가면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요. 두 손을 벌려요.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오 주여 이 어린 양을 오 주여 오 주여 이 어린 양을 500 2종 이렇게 하세요. 오 주여 500 이상 500 미만일 때는 몇 종 근생이라고? 2종. 오 주여 2종 근생입니다. 이 어린 양을 그래서 기억 좀 해주세요. 종교집회 잘 나와요.
그리고 3번에 뭐 자동차 영업소, 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전부 다 못 봤던 건 다 이 종에 와 있네. 그리고 PC방, 게임장 이런 거죠. 7번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PC방 다 500 미만인 거. 그리고 8번 휴게음식점인데요. 아까 그 술 못 판매하는 거 있죠. 그게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에 있었는데 이상이면 여기 와 있겠죠. 거기 8번 맨 끝에 300 이상이다. 제가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건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글씨 진하게 밑줄까지 할 일이 없어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9번에 일반 음식점 있죠. 술 판매되는 건 일반 음식점이고 술 판매하는 건 뭐요? 일반 음식점. 술 판매 안 되는 건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술 처먹고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는 2종 맞죠? 예. 거의 맞잖아.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떨어져. 장의사 죽는 거 2종 근생. 예. 동물병원. 근데 병원이 아까 의료시설인데 병원은 무슨 시설이야? 의료시설이야. 의원은 뭐야? 1종 근생이야. 근데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럼 의료시설이 아니잖아. 그럼 동물병원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강아지한테 올라오고 그럴 때 이리 와 그러죠. 이리 와. 2종 근생. 동물병원 2종 근생. 앞으로 동물병원 나오면 2종 근생입니다. 됐고.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동물 미용실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우리도 머리 미용실 못 가는데 동물이 미용실 갑니다. 2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미용실 2종. 그리고 학원은요. 규모 작은 학원 있죠. 받을 면적 500 미만짜리 뭐 그거는 2종 인생인데 거기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하는 것들 빼고 거기서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의 현관편에 오세요. 자동차 학원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가 있어요. 그리고 무도학원은 사모님 이거 춤 한 잔 추는 거지 이거. 춤추는 거잖아. 그럼 춤추는데 이거 부비부비 하는 게 이게 무슨 교육시설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위락시설입니다. 무도학원 춤추는 거잖아. 무도장도 위락시설이고요. 무도학원도 위락시설입니다. 됐고 12번에 독서실하고 기원. 독서실 기원 이거 일종에서 못 봤던 거잖아. 독서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죽도록 하는 거야. 독서실 죽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좀 널찍하게 편하게 하는 거고요. 기원 바둑 두는 거 둘이 하는 거 2종. 13번에 테니스공 맞으면 중됐죠. 체력 단련장이 뭐냐면 아령 들고 이거 들고 갔다가 모가지 걸려 죽고 뭐 그래 2종 근생. 에어로빅장은 왜 죽냐면 아주머니 옷 갈아입다 자빠져서 죽고요. 볼링장 즉사, 당구장 고통스럽게 죽어요. 실내 낚시터는 코 껴서 죽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채로 맞아 죽는 거죠. 놀이형 시설 같은 것들 이것들은 2종 근생이다. 죽는 거는 대부분 여기 와 있네. 그죠? 그리고 금이옥수 15번에 예전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 다중생활설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중생활설은 현관편 할게요.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으로 갑니다. 이거 좀 잘 나와서 현관편 하시고. 그리고 16번 제조업소 수리점 같은 거 여러분 카센터 있죠. 카센터.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서 조건 맞는 거. 17번에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은 보통 둘이 가요, 혼자 가요? 둘이 가잖아. 둘이 가니까 몇 종? 둘종. 단란주점 몇 종? 2종. 근데 단란주점은 조심할 게 150만 원 미만 나왔다. 그럼 2종인데 15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럼 위락설이야. 그래서 150 미만이면 2종 근린 생활설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입니다. 구분 좀 해놓으세요. 현관편 해놓으시고. 그리고 안마사하고 나하고 둘이 2종 근생이죠. 안마원은 1종인데 안마시술소는 2종 근생이에요. 노래연사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 2종입니다. 이제 1종하고 2종 구분은 됐죠. 그럼 1종하고 2종 구분이 됐으면 일단 건축물 용도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이 됐는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것들만 몰아가지고 줄여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몰아서 줄여가지고 외우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단독주택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단독주택부터 한번 볼게요. 1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중에서 순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다 알아요. 근데 다중하고 다가구를 잘 몰라. 공간은 그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냐면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적인 거처로 쓰는 거야.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 집을 하나 줘요. 그 재임 기간 동안 거기서 주무시고 일하시라고 청와대 주는 것처럼. 그래서 공간이라는데 중개대상물이 거의 없겠죠. 문제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중하고 다가구는 다중은 여러 사람의 무리가 몰려서 사는 거야.
다 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집 안에서 방만 따로 쓰는 건데 요 응답하라 1994 있죠? 거기서 나오는 집을 말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 사는 주택인데 한 사람 소유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는 하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안 가지며 이게 뭐라고 되냐면 연면적 돼 있죠? 연면적이라는 거에 형광펜이었어요. 연면적이 330 이하고 3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3층 이하고 1층 지하로 빼가지고 경사로죠? 지하로 빼가지고 주차로 뺀 거예요. 3층 건물인데 이 안에서 연면적이 얼마요? 330 이하여야 돼. 왜 연면적이 330 이하냐면 1층에다 상가 이런 거 못 넣게 하려고. 그래서 연면적 전체가 330 이하인 주택이고 다가구는요. 여러 가구가 사는 거라 주택으로 쓰이는 건 일단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 부분의 받으면 잡기가 660을 초과하면 이하하면 다가구로 보는데 이 안에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지만 된다. 조건이 그러면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용적률이 남으면 1층이 아까워서 1층을 상가로 많이 빼는 주택이 다가구야. 그래서 상가 빼고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더했더니 660 이하예요. 그리고 세대수가 18세대다. 19세대 이하면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이거 세 주면서 받는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다가구는 근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단독 소유권이라 단독 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공동택을 하면 안 돼요. 다세대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방금 전에 다가구에서는 3계층 이하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 거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공동주택인데 그거 그대로 제가 써놨어요. 이거 딱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거. 네 개 중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중에 이거 보고 틀릴 사람 없겠죠? 아파트죠? 왜 아파트야?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연립은요. 둘 다 4계층 이하로 돼 있어. 근데 바닥 면적을 합계 주거로 쓰이는 거 더했던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예요. 근데 얘는 101호, 102 여러 라인에 좀 커 보이죠? 이런 거 더하면 660을 넘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요? 연립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4계층이거든요. 4계층, 4계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좀 좁아서 660을 안 넘을 거라 이거 뭐야?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나 공장의 학생 또는 종업원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는 거라 공동치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됐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갖추지 않고 있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래? 기숙사라고 해요. 기숙사.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내에서 저기 현재 1번, 2번, 3번, 4번에서 용도 중에서 우리 단독, 공동, 일종, 이쪽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밑줄을 하나씩 쳐놨어요. 그 밑줄 친 게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자 보시면 2페이지 가시면 5번 봐보세요. 5번 가면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나와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뭐 공연장으로 이종이 아니고 아까 공연장은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었잖아요. 500 이상인 거 뭐 극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5번에 동식물원 형광펜 하세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우리가 놀러 가서 서울랜드 서울입니다. 서울랜드 문화집회시설이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아쿠아 플래닛이라고 있죠. 거기 예를 들어서 63빌딩 가면 그런 거 있죠. 수족관 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넘기시면 6번에 종교시설은 아까 이종근생은 아까 오 주여 이 어린 양 500 이상이면은 종교로 간댔죠. 500 미만이면 이종으로 온댔고 그래서 종교 집회장으로 이종이 아닌 걸로 바닥면적 500 이상을 말하는 거다. 판매 시설에서 조심할 건 3번에 상점 거기 2번에 소매시장은 뭐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말하는 거고요. 3번에 상점에 그 3호 감옥에 해당 용도 서점은 빼고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죠. 슈퍼마켓, 소매점 같은 거 1000 미만이면 1종, 1000 이상이면 이게 뭐야? 판매시설로 와요. 그리고 8번 운수는 데려다 주는 건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이거 데려다 주는 운수 시설이야. 운수. 여객 자동차 우리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광주 간다. 고속버스 타거나 역사 철도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또 뭐야? 배 타고 가나. 요게 이제 운수 시설이죠. 의료 시설은 전부 다 병원으로 끝나는데요. 밑줄 2개를 쳐놨을 거야. 요양소하고 마약 진료소는 뭐 했어요? 밑줄 쳐놨죠. 병원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데 의료시설로 돼 있어요. 그거 조심하고요. 교육연구시설 있죠. 교육연구시설은요. 이종근생에 해당하는 거 제외하고 다 일로 와요.
학교, 교육원, 그리고 직업훈련소 있고 학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까 제가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학원은 다른 데 있었죠.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은 뭐 있어요? 위락시설. 정보통신기술 활용하여 원격 교습하는 거 빼고 연구소,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에 한다. 노유자는 어릴 유자에다 늑을 노자라 아동 관련 뭐 어린이집 등이나 노인복지 같은 거 시설, 이게 노유자 시설이고, 수련 시설 중에 생활권 수련이 있고 자연권 수련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수련 시설 그러면 여러분 중1이나 중2 때 가면 제일 먼저 수련 시설 가거든요. 수련 시설. 그럼 거기 유스 호스텔이라고 있어요. 유스 호스텔, 오피스텔 있고, 그리고 호텔, 모텔 있어요. 텔로 끝났죠. 텔로 끝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같아요? 텔, 유스 호스텔. 그럼 다 이거 숙박시설 같잖아. 모텔만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OFFIC, 업무를 주로 하다 좀 잘 수도 있게 하는 거야. 이건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그리고 유스 호스텔, 청소년 수련장에서 잠깐만 거주하고 나오는 거야. 밤에 되면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거라 얘는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인데 유스가 영어로 YOUTH, 유트라고, 유트, 텔. 쉽게 풀이하면 유스, 젊은 애들 이렇게 된 거죠. 젊은 애들 한번 그려볼게요. 자, 텔, 잤는데 여기다 입에다 호수를 쳐놓고 수련하는 거야. 그래서 수련시설이라고 그래요. 유스 호스텔, 이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유스 호스텔, 참어 이 자식아 수련시설이에요. 기억해두세요. 됐고, 운동시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공놀이, 춤놀이, 공놀이 하는 거 있었죠. 500 이상인 것들은 다 운동시설로 와 있고요. 업무시설 중에서 거기 14번에 밑줄 쳐놨죠. 공공업무, 일반 업무 중에서 아까 했던 것 중에 오피스텔은 뭐로 돼 있네? 업무시설로 와 있죠. 그리고 15번에 숙박시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텔, 모텔, 여기 관광 호텔인데 거기 콘도미니엄 있죠. 콘도미니엄이 그게 숙박시설이라는 거 체크하려고 해놨고요. 그 위락시설은 별표 해놓으시고, 단란주점이 아까 150 미만이면 2종인데 150cm 이상이면은 위락으로 한다고 했고, 유흥주점, 그리고 관광진흥에 관련된 유언업, 무도장, 나이트클럽, 무도학원, 춤교습소, 카지노, 이거 전부 다 위락입니다. 그리고 공장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창고,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중에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이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특이한 게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에 있는 거 당연한 건데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댔잖아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보시면 아무리 봐도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없다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8번 맨 끝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 데 X 넣은 거예요. 그리고 1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옛날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다가 지금 하수 처리 깨끗하게 하는 거, 고물상 깨끗하게 하는 거, 폐기물 활용, 폐기물 처분, 감량화 시설. 이거 다 원래 자원으로 순환한다 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해요.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 어제들 보면 이빨에 바리케이트 친 애들 있죠. 이빨 뭐 하는 거죠? 교정. 사람이 안 됐으면 사람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 장소에 넣어야죠. 교화, 교도소, 뭐 가마원 이런 데가 교정시설입니다. 방송통신은 방송국, 전화국, 촬영소. 발전시설은 말 그대로 발전소. 묘지 관련 시설에서 조심할 건요. 거기 묘지 관련 시설에 장의사가 없고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뭐요? 장의 물품 판매점이에요. 그래서 장의사는 이종생이고 장례식장은 28번에 장례식장이라고 아예 따로 있어요. 장례식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번에 관광휴게시설은요. 그 야외에다가 형광펜, 야외가 나면 그 관광휴게시설의 특징이 뭐냐면 관광, 바깥에서 쉬는 거죠. 보면서. 그러니까 볼관자에다 빛광자, 빛보러 나가는 휴게시설이야.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것들은 다 관광휴게시설이죠. 그래서 원래 음악당하고 극장은 문화집회지만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은 형광펜 해놓으시고, 어린이회관 자꾸 교육연구로 내는데 어린이회관은 뭐예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거까지 체크 좀 해두시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용도입니다. 용도가 그 종류면서 용도예요. 그래서 20 몇 번까지 8번까지 용도가 있고 그 안에 종류들을 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총정리해 놓은 게 5페이지의 건축법령상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용도에 관한 거는 봤죠?
그럼 이제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